안녕하십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1,20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라 교통을 담당하는데 지하철,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는 카드로 하니까 하고 말끝을 흐려 본회의장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김희국 의원이 카드는 요금을 안 주느냐고 묻자 변창흠 과장은 요금은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을 하자 변 장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딸 등 2019년 한 해 생활비를 약 720만 원, 월 평균 60만 원을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달에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딸을 1년에 4,200만 원 정도 드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대신 온 가족이 절약하며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황 후보자는 월 생활비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든 것은 아껴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 100만 원 넘지 않게 쓰며 살기로 약속했다며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카락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딸도 한 달에 30만 원짜리 수학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다. 딸 학원비는 생활비에 포함되는 돈은 아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쓰는 돈이 가장 많은데 내 지출은 의정 활동비에서 나가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다 저금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리 아껴 쓴다 하더라도 3인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로 60만 원밖에 안 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자신이 쓴 책 출판 기념회를 통해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대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한 현역 의원은 정치인의 책을 읽고 싶어서 출판 기념회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인데 그 돈을 개인 대출금 갚는 데 썼다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했다.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 전문가도 좋다고 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 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남북 간 합의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속도감 있게 대화를 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강경 태도로 나오는 것을 대화 신호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같은 목표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용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점만 해도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였느냐고 했던 말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평화와 안정의 논리라면은 저놈들이 말하는 적화통일,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노예의 평화, 인권도 없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개, 돼지의 평화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아무런 밑바탕도 없이 남에게 기대 있거나 얹혀있는 평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얹혀있는 노예의 평화가 아니라 바탕이 튼튼한 나 자신의 자주적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그런 걸 간과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 국방부와 군은 한미연합훈련 계획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연합 2급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설된다면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분류된 것이랍니다. 이처럼 명확한 비밀로 설정되어 있는 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명백한 안보 자해적 발상이 된다는 겁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2일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대중교통요금조차 모르고 계속 딴소리만 하질 않나. 문체부 장관 후보라는 사람은 3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밖에 안 쓰고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을 한다질 않나. 북한은 작년 6월 우리가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건설한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고 9월에는 서해상에서 우리의 공무원을 납치 살해한 뒤 처참하게 불에 태워버린 일이 있었는데에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이 강경 태도로 나오는 것을 대화 신호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다니 왜들 이러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